네, 소통의 고수 시즌3 시작합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올해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빌게 되잖아요. 항상 우리가 새해 소망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 건강에 관한 것인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건강하려면 또 먹는 게 중요하겠죠. 이 음식과 건강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음식을 우리가 잘 먹는 것, 과연 뭐 건강, 뭐 배부르고 이런 것만일까요? 저는 음식을 또 잘 먹는 것에는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제주 음식에는 제주인의 삶과 또 문화, 정신 이런 것들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좀 그런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소통의 고수에서는 음식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주의 음식 연구가 김진경 소장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2026년 첫 이제 다 같이 앉아서 듣는 공부 아닌 공부가 제주 음식 이야기인데요. 지금 앉아 계신 선생님들의 얼굴을 보니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살짝 긴장이 되지만 그래도 함께 제주 음식 중에서도 여기 보시다시피 제주학으로 풀어보는 제주어보예요. 자산어보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도 많이 공부하고 하지만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생선들을 저희가 오늘 한번 제주어보로 찾아볼 거거든요. 자리돔에서 북바리까지 시작할게요.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네. 네. 자, 제주 삼촌들이 생선이란 햄수다. 인정하시나요? 옥돔을 이야기할 건데요. 자, 조선 중기에 임재가 쓴 남명소승에 보면 원실즉 금색귤 위보, 찬물즉 옥도어 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과수원에 있는 과일 중에서 보배, 으뜸은 뭘 것 같아요? 금색귤이고요. 그리고 찬물, 반찬들 중에서 가장 많이 먹는 것들은 마늘 따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다? 옥도어라고 되어 있대요. 자, 2026년 이게 맞아요? 반찬 중에서 가장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생선이 옥돔인가요? 아니잖아요. 옥돔 저희도 1년에 몇 번을 먹어요. 비싸서 못 먹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에서는 옥돔이 흔한 생선이었나 봐요. 지금의 옥돔하고는 위상이 조금 다르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생선의 이름 옥돔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주도에서 보통 생선이라고 많이 표현하십니다. 할머니들이 생선 가정오라 라고 하면 옥돔이라고 저희는 이제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솔라니, 솔레기, 특히 서귀포 지역에서는 솔라니, 솔레기라고 많이 표현하고요. 오토미, 오톰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옥돔이지만 이제 자기 이름이 아주 많은 생선 중에 하나죠. 모두 다 같이 생선, 즉 옥돔을 의미하는 생선입니다. 요거는 제가 2020년 3월에 서귀포 올레시장에서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이 수사는 재밌게도 12시도 됐는데 문을 안 열어요. 안 열었어요. 그런데 불은 꺼져 있는데 여기 의자 보이시죠? 의자 보이시죠? 12시가 지나면 할머니 한 분, 또 한 분, 또 한 분 살짝 오시더니 불도 꺼져 있는 요 어물전 앞에 요 의자를 깔고 앉아 계세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바구니하고 장갑을 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1시쯤, 1시 반쯤 되니까 사장님이 그때야 출근하셨어요. 불을 켜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더니 할머니들이 모두 이렇게 약간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왼쪽에서 차가 들어오는 골목이었는데 탑차가 들어올 때마다 할머니들이 미어캣처럼 이렇게 일어나서 보더니 다시 앉고 또 탑차가 들어오면 일어나서 보고 다시 앉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시장을 돌다가 이게 너무 재밌어서 저도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했더니 봤는데 한 2시쯤 되니까 탑차가 흰 차가 하나 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갑자기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이 탑차에 청년이 내려서 탑차 문을 딱 열고 콘테나를 하나씩 하더니 할머니들이 이렇게 쓸어 담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옥돔이었어요. 이걸 보고 제가 재밌어서 그 후에 몇 번 더 갔어요. 근데 보니까 할머니들한테 그런데 할머니 저쪽 어물전에도 생선이 옥돔이 있어요. 근데 왜 꼭 여기에서만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니까 할머니들께서 입을 모아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이게 당일발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여쭤봤어요. 그럼 다른 어물조는 당일발이가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그냥 알 수 없는 미소만 지어서 했더니 이제 이 차이가 있었어요. 물론 다른 시장의 어물전의 옥돔도 신선해요. 그런데 아침에 위판장에서 경매를 갖고 와서 사실은 전문가들에게 얘는 당일발이보다는 하루발이가 더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신선한 거거든요. 하지만 요 수산의 옥돔은 아드님이 서귀포 항에서 바로 가지고 온 진짜 제라진 당일발이 옥돔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왜 당일발이 갓 잡은 신선한 옥돔을 이렇게 챙겼을까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네, 제가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이거 제사 때, 식계 때, 맹질 때 써야 되고 조상한테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니까 내 눈에 진짜 신선하고 좋은 생선을 봐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가장 먼저 큰 옥돔 먼저 쏟거든요. 그러면 가장 큰 옥돔에 다들 막 달려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가장 큰 옥돔에는 한 분도 안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가장 많이 다 쓸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제 생각엔 큰 게 제일 좋고 맛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집에 있는 제기의 크기에 맞는 옥돔을 가지고 왔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고 옥돔은 제사나 명절에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픈 사람 그리고 애기 엄마들 해산할 때 끓여주려고도 네, 이 옥돔이 사실은 신증동국 여지 승남에서는 옥두어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옥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옥돔의 옛 표기는 옥두어가 맞습니다. 옥두어인 이유는 머리 모양이 옥 모양처럼 예뻐서 옥두어라고 이야기 너무 예쁘죠. 네, 근데 네 지금 옥돔이라고 부르죠. 자, 저는 옥돔국 너무 좋아해요. 너무 사랑해요. 지금 날씨도 춥고 무도 정말 맛있을 때죠. 그리고 옥돔도 제철이 추울 때입니다. 한 4월쯤 넘어가면 물론 옥돔이 잡히긴 하지만 날이 따뜻해지면서 옥돔도 맛이 조금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이 옥돔국 먹을 제일 맛있는 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맑은, 왜냐하면 하루발이, 당일발이 이렇게 신선한 옥돔은 끓이면 비린내가 난다 안 난다? 안 나잖아요. 이 개운하고 깔끔한 맛을 가장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거든요. 근데 무랑 이 궁합도 너무 좋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옥돔구이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제주도 전통 음식이 있습니다. 뭐죠? 빙떡이죠. 그래서 빙떡에 솔라니라고 서귀포 지역에서 약간 주문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구운 짭짤한 옥돔에 빙떡 같이 먹으면요. 너무 맛있죠. 안 드셔보셨나요? 네, 배우, 네, 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주도 사람도 옥돔은 사실은 좀 비싼 생선 중에 하나가 됐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저희도 자주 먹을 수가 없어요. 작은 생선 한 마리의 가격을 저희가 아니까 쉽게 밥상에도 올리기는 좀 어려운 생선입니다. 그래서 제사나 명절에 조상한테 정성을 드리는 해어와 고깃국으로 만들죠. 저는 그리고 신한테 바치는 생선도 웬만하면 옥돔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어른들이 옥돔을 준비할 때는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구입을 하고 준비를 하셨던 제주의 이야기가 있는 생선인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런데요, 여기서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제주도 정식집에서 옥돔 정식을 많이 시켜 먹습니다. 맛있잖아요. 작은 애는 뼈가 좀 있어도
바삭하게 구워주시면 잘 발라서 먹을 수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얘는 제가 동문시장 어물전 좌판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옥돔과 옥두어가 같이 있어요. 자, 보시면 자, 딱 봤을 때 아마 다 딱 봐도 뭐가 옥돔이고 뭐가 옥두어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무엇이 옥돔인 것 같으세요? 그쵸, 당연하죠. 왜냐하면 일단은 옥돔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겉모습, 쉐입이라고 하죠. 이건 옥돔과 옥두어가 똑같아요. 그런데 일단 선명한 선홍색이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눈 아래, 등, 꼬리에 노란 확실한 무늬가 있습니다. 네, 이걸로 이제 사진이어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옥두어는 사실 좀 싼 생선이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옥돔은 비싼 생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제주 시장에 매대에 옥두어가 있으면 구입합니다. 왜냐하면 제주에 가장 가까운 근해에서 제주 배가 잡은 옥두어거든요. 맛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옥두어도 충분히 맛있는 생선입니다. 그리고 신선하잖아요. 당일발이 하루발이짜리잖아요. 바로 배 따서 해주세요 한 다음에 전 집에 와서 잘 구워 먹거든요. 맛도 좋고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옥두어예요. 외국에서 온 옥두어. 왜냐하면 사실은 같은 해역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 배하고 중국 배가 있잖아요. 중국에서 옥두어를 잡아서 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똑같은 아까 시장에서 봤던 그 옥두어인데요. 그런데 약간 수입산을 조금 저희가 꺼리는 게 제주에서 잡아서 하루발이로 온 옥두어는 신선해서 맛도 좋아서 얼른 조리해서 먹기 너무 좋은데 중국에서 온 거는 여기 중국에서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오지 않잖아요, 걔네가. 어떻게 저장돼서 어떤 시간을 걸쳐서 왔는지 저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옥두어 자체가 나쁜 생선, 이제 질이 떨어지는 생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맛있는 생선이지만 그래도 로컬푸드 마일리지,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빨리 먹을 수 있는 생선을 좋아하는 편이지 옥두어 자체를 나쁜 생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시장에 갔을 때 만일 매대에 생물 옥두어가 있다. 이건 노다지예요. 빨리 캐와야 돼요. 맛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약속을 했어요. 옥돔은 그냥 옥돔이고요. 요 옥두어를 흑옥돔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산 옥돔은 손질해서 하나씩 진공팩 돼 있잖아요. 그 옆에 잘 보면 제주 흑옥돔이라고 해서 깨끗하게 손질돼 있는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 옥돔이 있습니다. 걔는 제주산이니까요. 안심해서 사용하시고 저희는 그걸로 옥돔국도 많이 끓여 먹었어요. 옥돔죽도 많이 해 먹고요. 맛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고슬갈치 도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군대어라고 되어 있고요. 허리띠, 옛날 긴 허리띠 같다고 해서 군대어, 갈피, 풀치라고도 하고요. 도어라고도 신증동국 여지 승남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치 좋아하세요? 아우, 갈치도 비싸죠.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갈치가 원래 비쌌나요? 그쵸.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갈치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제주를 대표하는 생선이 되면서 현대에는 좀 집에서 먹기에는 너무 좀 부담스러운 생선이 됐어요. 물론 맛은 너무 맛있지만 매일매일 먹기에는 조금 어려운데요. 이 사진은 제가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 찍은 겁니다. 재미있어서 찍어왔어요. 자, 갈치들이 보이고요. 국산 먹갈치와 제주 칼치 돼 있고요. 지금 사진상으로는 확연하게 잘 드러나진 않는데 먹갈치는 약간 좀 회색빛쯤에 가깝다면 제주도 칼치는 번쩍번쩍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갈치가요. 사촌지간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종이에요. 네, 같은 종이에요. 같은 어종이에요. 그래서 사실 얘를 졸여서 먹었다? 사실 먹갈치, 은갈치 구분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낚시의 방법에 따라서 다른데요. 제주도에서 갈치를 잡을 때 많이 잡는 방법은요. 연승식 그리고 채낚기식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이 잡아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육지의 먹갈치는요, 그물로 한꺼번에 잡아서 올려요. 네. 그래서 얘네가 막 이렇게 막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게 마찰이 되니까 색이 반짝이는 게 바래지는 건데, 제주의 연승이나 채낚기는 하나하나 한 마리씩 막 갈치들이 바다 아래서 이렇게 안 다녀요. 이렇게 다녀요. 성질도 난폭해서요. 배고프면 남의 친구 갈치꼬리 먹고 막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갈치 낚시할 때 풀치, 그러니까 크기가 아주 작은 갈치를 미끼로 파서 내려요. 네.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제주뿐만 아니고 남해에서도 많이 이렇게 이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자, 똑같은 갈치인데 먹갈치와 은갈치 무엇이 더 상품가치 돈이 좀 되겠어요? 원래 사람은요, 반짝반짝 거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갈치지만 먹갈치보다 은갈치가 조금 더 상품 가치가 있죠. 네, 재밌죠. 똑같은 갈치라고 생각 저도 못했는데 알아봤더니 똑같은 갈치였더라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갈치를 이야기할 때 고슬갈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계절. 갈치가 제일 맛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고슬갈치. 즉 할머니들이 고슬갈치를 계속 많이 찾으세요. 가을부터 겨울. 그러니까 가을이 가장 맛있는 생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저희가 이건 제가 동문시장 앞에 잡한 할머니가 밀키트를 판매를 하고 계셨어요. 보세요. 갈치와 호박, 늙은 호박. 이렇게 해서 끓인 갈치국. 가을이 엄청 맛있죠. 네, 이렇게 가주, 늙은 호박과 갈치와 배추와 풋고추만 넣어도 제주의 생선은 워낙에 싱싱하기 때문에 아주 담백하고 비리지 않고 맛있습니다. 자, 혹시 갈치의 크기를 세는 단위를 알고 계세요? 자, 오늘 저한테 많이 배워가시니까 다음에 시장 가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지갈치 줍서. 네, 이거 어디 보낼 건데 오지갈치 이수과 하면서 무슨 말이냐면요. 갈치의 몸통 중에서 가장 넓은 부분을 일반 어른 손가락으로 해서 했을 때 오지, 사지, 삼지, 이지 이하는 너무 어리니까 원래 잡으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잡히는 애들도 있잖아요. 걔네를 풀치라고 합니다. 풀치는 그냥 말려서 뼈째 졸여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네, 그 갈치 풀치 조림 파는 제가 한정식 집을 알거든요. 이따 녹화 끝난 다음에 궁금하시면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저랑 친한 선생님 분인데 직접 잡은 거예요. 네, 몇 지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6지 이상 아니고 8지래요. 네, 8지. 네, 근데 이제 일반 남자 소문 할 테니까 잡고, 근데 이제 낚시꾼들한테 6지 이상 된 갈치를 부르는 걔네만의 이름이 또 있대요. 용갈이라고 한대요. 낚시꾼들한테는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네, 엄청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네. 자, 저희 이제 갈치 하면 구이, 조림, 갈치국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제일 맛있는 요리는 갈치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갈치국 되게 싫어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이유는 입에 비늘이 퉁퉁 뜨는 게 너무 싫었어요. 멜국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없어서 못 먹죠. 그런데 두 개의 갈치국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와 그 옆에 두 개의 차이는, 하나는 제가 싫어하는 비늘이 둥둥 뜨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비늘이 별로 안 떠 있어요. 똑같은 갈치국인데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뭔지 저도 몰랐는데 이제 올해 요리를 공부하신 셰프님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비늘이 많이 뜬 거는 생물갈치, 덜 뜨는 건 냉동갈치래요. 자, 뭐가 더 맛있겠어요? 당연히 생물갈치죠. 그래서 제주 향토 음식점 중에서 음식 좀 잘한다라고 하는 데는 갈치국을 한번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갈치국 맛있는 데가 진짜 제대로 된 제주 생선 가지고 하는 데다라고 그렇게 아저씨들이 이야기하셨어요. 네, 아저씨들이 가는 식당은 거의 실패가 없습니다. 네, 이런 두 차이도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제 고등어와 갑재기.
이제 조금 저희가 좀 마음 편하게 지갑을 열 수 있는 제주의 생선으로 왔죠. 고등어 저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자, 이제 또 동문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어하고 각재기인데요. 고등어는 약간 각재기보다 좀 통통한 느낌이고 등 쪽에 약간 푸르스름한 느낌이 있다고 하면 각재기는 약간 청록색에 좀 가깝습니다. 색이. 그리고 등에 무늬가 없어요. 네,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자, 이 두 개 중에서 고등어와 각재기 중에서 어느 게 더 기름질까요? 각재기 안 구워서 드셔보셨어요? 기름이 아주 잘잘잘잘잘잘합니다. 네, 제주도 고등어는 이제 노르웨이산에 비해서 조금 맛없다니요. 담백하고 고소하다. 네.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노르웨이산의 그 약간 기름기 많은 거에 있어서 오늘 저희 아들도 왔는데 저희 아들 고등어 킬러거든요. 일주일에 한 4번은 고등어를 먹어요. 근데 노르웨이산이 더 좋아하긴 해요, 저도. 구워서 먹을 때는 노르웨이산이 훨씬 저도 맛있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왜 이 이야기를 제가 구구절절하냐면 고등어 구이로 봤을 땐 사실은 노르웨이산의 대중들이 손을 조금 더 들어주는데 이 고등어를 저는 제주 고등어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뭐 고등어국도 물론 맛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어 죽이요. 가을에 고등어 죽 먹어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요.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요. 이제 가을 고등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갈치와 마찬가지로 고등어도 역시 가을이 맛있습니다. 얘를 죽을 해서 이렇게 간장, 뭐 달래나 부추로 장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생각해보면 제주도는 생선을 가지고 만든 생선 어죽이 너무 맛있는 어죽이 많은데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는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뭐 고등어 회는 사실 관광객들한테 좀 인기가 많아지면서 최근에 많이 먹었던 횟감이고 저희가 어렸을 때 고등어 회는 거의 안 먹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변화하는 음식의 요리의 유형들이 좀 많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고등어는 고등어국 그리고 고등어 구이 많이 생각하시지만 고등어 죽이 저는 가장 제주를 대표하는 전통 음식 중에서 별미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생선국, 아까 옥돔국, 갈치국, 뭐 고등어국, 그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주도의 생선국은 각재기국입니다. 각재기국이 기름이 엄청 많은 생선이에요. 얘는 구이로 하면 저는 약간 너무 배지근, 너무 기름기가 많아서 조금 느끼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신기하게 각재기국으로 만들면 이상하게 담백해지는 마법이 벌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각재기국 집이 있습니다. 네, 진짜 깔끔하고 개운합니다. 아까 고등어와 갈치는 가을이 제철인데요. 각재기도 여름, 가을이 맛있는 생선이에요. 네. 각재기는 한 종이 아니고 여러 종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맛있는 각재기가 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가도 땀 뻘뻘 흘리면서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제주 생선국 중에 하나가 바로 각재기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주도 하면 이 생선을 빼고서는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리예요. 근데 자리도 도미예요. 도미과예요. 원래 도미과가 비싼 생선인데요. 근데 자리를 좀 즐겨 먹는 지역은 제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는 아주 귀한 소중한 생선 중에 하나였어요. 자, 저희 모두 아는 제주의 전통 대저, 뗏목, 태우입니다. 네, 이렇게 섬인데 어죽 자원도 엄청 풍부하고 많은 지역인데 배가 태우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 기록으로 봤을 때도 최소 그래도 1800년대 조선시대에부터 이 태우를 썼다고 해요. 그러면 이 전에는요? 제주도가 이제 고려에 복속되기 전에 조금 더 과거로 가보면 고대에는 탐라국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나라로 성주가 있었고 그리고 이웃 나라들하고 해상 무역을 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 말인즉슨 배를 만드는 기술 그리고 그 배를 멀리까지 운행하는 기술이 아주 뛰어났다는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오면서 그 배에 대한 이야기나 기록이나 흔적은 좀 없어지고 제주 하면 이 조그만한 이거 가지고 해녀들이 대마도까지 물질하러 갔다 왔대요. 해녀박물관에 가보면 이 배가 제주를 대표하는 배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1629년에 제주도에 출륙 금지령이 내려집니다. 근데 그게 약 200년이니까 배를 만드는 기술도 배를 운행하는 기술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배를 못 탔기 때문에 오로지 허락이 됐던 배는 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아주 가까운 데서 잡을 수 있는 가장 많은 생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리돔이었던 겁니다. 제주도 하면 젓갈 뭐가 있나요? 제주도를 대표하는 젓갈. 자리젓, 이따가 나올. 자, 갈치젓은 최근에 나온 젓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리젓, 멜젓 두 개밖에 없어요. 네, 저희 어머님, 할머니 좀 더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밥상 생각해 보세요. 젓갈은 자리젓, 멜젓 딱 두 개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출육 금지령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자리는 언제가 가장 맛있나요? 자, 여름 음식이다. 네, 정확히 나왔습니다. 네, 청보리가 이거 갈 때쯤부터가 가장 맛있어요. 그래서 자리하면 자리 물회가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어서 여름철이 가장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보리가 익어가는 이제 봄에서 봄이 뜨끈해지는 여름으로 가는 그 사이에 자리가 가장 맛있습니다. 자, 옛날에 자리하면 이걸로 젓갈 해 먹고 조려도 먹고 일단은 젓갈해서 1년치 젓갈을 해 먹죠. 자, 바닷가 해안가 지역에서 자리를 하면 이제 중산간 마을에서 올라가면 중산간 마을에 있는 분들하고 바꿔줍니다. 뭘로? 보리쌀로. 쌀로 바꿔주면서 물물 교환의 의도도 많이 사용됐던 게 바로 이 자리죠. 자, 그래서 자리 물회는 제주도 사람들의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육지의 물회랑은 좀 다르죠. 제주도의 물회의 특징은 된장이 기본 베이스라는 점이죠. 육지는 생된장 그대로, 육지는 초고추장 베이스가 좀 많고요. 근데 이제 자리가 상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좀 더운 날씨에 많이 먹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꼭 놓는 게 있어요. 한치물회에는 안 넣지만 자리물회에는 꼭 짝꿍처럼 넣는 게 있어요. 향이 아주 강한, 맞아요, 제피. 네, 제피를 많이 넣고 옛날엔 빙추삼도 좀 많이 넣었죠. 네, 식초 꼭 넣어서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마 안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별미거든요. 맞습니다. 알입니다. 자리알. 자, 맛있는 자리를 고르는 방법. 이렇게 어물전에서 손질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 가는데 살짝 얘네가 좀 나와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걔는 알을 베어서 가장 맛있을 때거든요. 네, 그리고 이 알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판매도 해요. 네, 한 6월 말부터 7월 초, 작년은 조금 늦었어요. 2년 전에는 6월 말에 나왔고 작년에는 7월 초에 나왔거든요. 자, 얘를 어떻게 먹을까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상인 어머님께 이거 어떻게 먹으면 가장 맛있어요? 계란말이에서 먹어보래요. 명란처럼. 네. 네, 올 여름에 보이신다면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아는 사람들만 사간대요. 네, 그리고 저 오후 가면 없어요. 네, 오전에만 볼 수 있는. 네. 자, 아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제주도의 젓갈은 자리젓, 멜젓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저희가 조선시대 출육 금지령 이후로 잡을 수 있는 주요한 생선이 이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죠. 분명 어죽자원 정말 많고 다양한 맛있는 생선들도 많은데 제주도 사람들의 이 젓갈 문화는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게 좀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리젓, 멜젓 얘는 여름철에 생콩잎에 싸 먹어야 진짜 맛있죠. 이게 제주도 사람들의 음식 문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주도 와서 뭐 갈치조림, 갈치국 이런 거
고등어 조림, 사실 조림도 요즘 조림 스타일도 전라도식이죠. 제주도의 전통 방식은 아니지만 제주도 와서 어떤 제주 음식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콩잎에 자리젓 멜젓 싸서 고기 싸서 먹어봐. 이런 거를 좀 알려주면 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멜. 자, 요게 2023년 제 친한 친구가 2호 어촌계의 막내 해녀예요. 막내 해녀지만 이제 뭐 40대지만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지금 우리 2호에 멜 엄청 들었어요 하면서 지금 올 수 있어요? 하니까 저 이제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고 나 가고 싶은데 못 가. 근데 이제 사진을 보내준 거거든요. 2023년 6월 3일입니다. 네, 멜 들어왔다고 사람들이 막 다들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어떻게 이렇게 하지 하면서 막 너무 신나했어요. 네, 엄청나죠? 네, 다 본가야죠 이런 거. 자, 그래서 그 친구가 올렸어요. 멜 들어수다 하고 네 이렇게 올렸는데요. 저는 딱 보고 이 말을 쳤습니다. 이건 멜이 아니거든요. 네. 자,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멜젓, 이런 뭐 멜조림, 멜국은 셋줄멸이라는 멸치과도 아니에요. 청어예요, 청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셋줄멸을 제주 음식의 한 켠에 놓고 먹었던 문화를 갖고 있는데요. 너무나 아쉽게도 지금 제주도 본섬에 셋줄멸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2023년 저희가 멜이라고 좋아해서 봤던 걸 정어리였어요. 네. 사실 그래서 지금도 정어리가 좀 많이 들어와요. 최근에도 정어리가 들어왔다라는 거를 좀 봤는데 우리가 먹는 멜튀김은 사실은 멜튀김이 아니고 정어리 튀김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환경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각재기국 좋아하는. 근데 각재기국도 해장으로 제주도 분들이 많이 먹지만 제가 지은 해장은 멜국이라고 해서 아저씨들은 멜국을 더 좋아하시는데요. 이 사진을 보셔도 딱 혹시 확연하게 구분이 되나요? 지금 제가 그 각재기국집에서 시킨 멜국이고 그 옆에는 멜젓이 같이 놓여져 있어요. 딱 봤을 때 확연히 얘네 이제 좀 차이가 나. 이제 아는 만큼 저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뭐 정어리일 수도 있고 다른 뭐 청어과나 멸치과, 근데 멸치는 많이 안 크긴 해요. 다른 종일 수도 있지만 이제 제주도에서 멜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사실은 뭐 셋줄멸도 정확히는 멸치과는 아니지만 저희가 멜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제주도의 멜에도 다양한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멜국하고 멜젓에 있는 아이들도 다른 어종임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았던 셋줄멸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혹여나 저희가 셋줄멸, 제주도 본섬에서 나는 멜을 만났다면 그 다음엔 또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꼭 드셔서 소중한 경험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치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작년에 금치였죠? 재작년에도 금치였어요. 그 전에도 금치였을 거예요. 한치가 근데 점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치가 제일 좋아하는 수온은 24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23에서 24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제주의 한여름 바다는 따뜻한 게 아니고 뜨거울 정도로 네,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얘네가 우리가 놀기 좋은 환경이 아니네 라고 해서 위로 올라가 버리죠. 자, 여기 오징어가 있어요. 자, 3가지 오징어가 있는데요. 살오징어, 창꼴뚜기, 화상꼴뚜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혹시 제주도에서 오징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제주도 하면 오징어는 제주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장에 갔을 때. 근데 한치는 진짜 많죠. 한치가 가장 많은데 자, 제주도의 창꼴뚜기가 한치입니다. 자, 그 말인즉슨 한치는 오징어가 아니에요. 꼴뚜기과예요. 저희가 약간 꼴뚜기가 더 작고
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먹는 한치는 꼴뚜기과의 두 종류입니다. 네, 그래서 살이 더 연하고 부드럽고요. 화살 꼴뚜기는 동해에 나오는 한치예요. 동해에도 한치가 있어요. 동해는 오징어도 있지만 한치도 있습니다. 그 화살 꼴뚜기라고 하고요. 제주도에서는 창 꼴뚜기라고 하는데 왜 한치라고 할까요? 한치를 왜 한치라고 할까요? 맞아요. 다리가 한치만큼 아주 짧아서 한치라고 합니다. 여기 콩잎 보이네요, 여기는. 네. 이렇게 한치 물회도 제주 자리 물회와 더불어서 제주를 대표하는 제주의 여름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자, 이제 제철이죠. 방어. 모슬포 한 집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젓갈이에요, 젓갈. 제주도는 이제 명절에 젓갈로 올리잖아요. 방어 젓갈입니다. 겨울에 제철이잖아요. 근데 저는 방어 회도 너무 많이 먹기도 했었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어 음식은 방어 머리질입니다. 김치 넣고 그래서 시장 가보면 방어 머리랑 뼈만 따로 바구니에 올려서 팔아요.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끓여서 지리로 해도 너무 맛있고, 무 넣고 먹으면 너무 맛있고, 거기에 김치 끓여서 같이 넣으면 칼칼하니 진짜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처럼 육지의 매운탕 같은 느낌이 아닌 맑은 거에 이제 묵은 김치만 해서 끓여서 드시면 정말 겨울철 한철 든든하게 보낼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방어를 좀 먹어본 사람은 알지만 방어를 잘 모르는 사람은 부시리를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히라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위에는 방어, 아래는 히라스여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이 입 쪽도 좀 더 각져 있는 게 방어고요. 히라스는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요. 조금 더 똥똥한 친구가 방어고 날렵한 친구가 히라스긴 한데, 방어는 겨울에 제철 맛있는 게 맞고요. 이 부시리는 여름철에도 먹어도 회로 먹어도 안전하고 맛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라면 방어도 여름철에 바다 아래 있어요. 그런데 여름 방어는 충도 많고 맛도 떨어져서 특히 회로 먹는 거를 아주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방어가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얘는 사계절 여름에도 맛있긴 하지만 겨울에 먹어도 맛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러진 않겠지만 방어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없으면 히라스 부시리를 회 떠서 올리면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제 모르는 사람, 관광객들이나 이제 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를 정도로 아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겨울 하면 방어죠. 방어 중에서도 방어 머리지리가 저는 가장 추천을 드려요. 자, 제가 제주 생선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제주 생선 음식 이야기를 하면 저는 객주리 조림이에요. 만홍지 넣어서 조린 거. 고춧가루, 고추장 많이 넣은 거 말고 그냥 간장 베이스에 만홍지 넣어서 조려낸 거. 무랑 감자 아래 썰어서 깔고 제일 좋아하는데요. 제가 정말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제주 음식을 공부하기 전까지 객주리가 쥐친지 몰랐어요. 그냥 객주리라는 생선 어종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그 쥐포도 진짜 많이 먹었으면서 요 두 개가 같은 생선인지 몰랐어요. 비슷한 게 새우리 김치였어요. 엄마가 새우리 김치를 해주면 와, 이게 진짜 맛있다. 이 새우리인데 이게 부추인지 몰랐던 거랑 똑같이 나중에 어른 돼서 공부하면서 네, 이런 충격이 제가 나중에 빠져서 이게 사람이 얼마나 아는지에 따라서 보이는 게 진짜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객주리고요. 객주리 정말 좋아하고 객주리도 약간 추울 때 살이 오르는 생선이니까요. 지금 얘도 되게 많이 비싸졌어요. 예전처럼 값이 싸지지 않아서 객주리 조림으로도 좀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는 모르겠는데 옛날만큼 싼 생선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보니까 또 이제 객주리 조림으로 좀 바뀌시나요? 오늘 점심 메뉴가 각제기국에서 객주리 조림을 먹어볼까라고 지금 생각이 드시나요? 네. 그래서 저도 가끔씩 만홍지 있으면은 이렇게 조려서 잘 먹습니다. 자, 이제
다금바리. 저 사실 다금바리 딱 한 번밖에 못 먹어봤어요. 너무 비싸고 뭐 양식도 안 된다고 하고요. 제가 꼭 먹어보고 싶은 생선 중에 하나가 북발이에요. 네, 북발이 이제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자주 가는 동문시장 어물전 상인분들께 저 북발이 나오면 돈이 얼마 들든 제가 사보고 싶어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그건 안 된대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그거 자기네가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북발이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 처음 들었냐면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생선, 옥돔이죠. 제주도에서는 아이 낳고 해산하면 옥돔 미역국 많이 끓여주잖아요. 그래서 옥돔 미역국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아유 북발이가 제일 낮은 거지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북발이요? 하니까 나는 북발이 먹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발이가 뭐예요? 근데 왜냐면 저는 한 번도 본 생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네 이렇게 해산 음식으로 산모들의 해산 음식으로도 북발이가 아주 네,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자, 다금바리를 정식 명칭이 자발이래요. 다금바리는 제주에서 부르는 이름. 정식 명칭은 이제 창꼴뚜기가 한치라고 제주에서 불리는 것처럼 정식 명칭은 자발이라는 생선입니다. 근데 제주도에서는 다금바리라고 부르고요. 자, 그런데 제일 아래 능성어거든요. 이게 제주에서는 구문쟁이라고 부르는 생선이래요. 네, 근데 거문도에서는 이 능성어, 제주의 구문쟁이를 다금바리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거문도 사람과 제주도 사람이 만나서 다금바리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면 사실은 다른 생선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슷한 거 얘기해 볼까요? 저 경험한 적 있는데 콩나물국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면 저는 콩나물국 하면 당연히 된장 콩나물국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육지에서 있는 사람은 맑은 콩나물국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막 충돌해요. 봤더니 서로 다른 음식이었던 거예요. 이런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능성어 있죠. 능성어를 라는 이름이 있는데 고흥하고 여수에서는 우리가 그 북발이 제가 먹어보고 싶은 생선 그 산모들 끓여주는 그 북발이를 고흥이나 여수에서는 능성어라고 부른대요. 그래도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이렇게 각자 다른 지역마다 이 생선들이 불리는 이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랑 같이 제주의 생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재미있죠? 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장을 가면 제주의 생선들이 새롭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잘 안 해 먹었었지만 오랜만에 한번 생선 가지고 이것도 한번 해 먹어볼까? 고등어도 한번 죽도 한번 해 먹어볼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런 생선들 하나하나에도 다 제주의 문화와 생활이 담긴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자, 이제 지인들하고 같이 제주 음식 먹을 때 저랑 같이 나눴던 이야기 많이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같이 먹는 분들도 엄청 행복한 경험과 좋은 음식 경험을 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제주 음식 연구가라고 해서 제주 음식을 알리고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누구나 제주도 사람이라면 특히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 다 모두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역할이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야, 오늘 우리 소통의 고수 강연을 들으면서 네. 다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괜히 이렇게 사진 한번 보고 이야기만 들어도 괜히 군침 돌고 오늘 메뉴 너무 고민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마 다들 경험이 있으셔서 네. 그래요. 왜 그런지 아는 맛이 제일 맛있다고. 한 번쯤 다들 경험해 보셨던 맛들을 이렇게 맛깔스럽게도 말씀으로 풀어내 주시니까 다들 좀 허기 지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 맛있는 이 제주의 음식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 왜 또 우리가 네. 조금 더 추가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되잖아요. 오늘도 역시 저희가 키워드 5개를 준비해봤는데 오늘 김진경 선생님께서 또 역시 네. 키워드를 하나 선택해 주시죠. 그럼 저는 소탈? 네. 소탈. 작고 소박한 생선들이 제주 식탁에서 중심이 되는 이유는?
이건 아까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눠서 아실 것 같은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역사적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출육금지령 이후로 제주 사람들이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바다로 넘어가지 않고 만날 수 있는 멜과 자리 정도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닥쳐온 환경에 비난만 하지 않고 아무래하지 않고 그 환경에 맞춰서 만들어낸 음식이 바로 멜젓과 자리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해안가 사람들만 향유하지 않고 중산가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같이 만들어 나간 식문화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주의 멜과 자리가 아주 작지만 제주 사람들의 공동체 하나로 묶어주는 아주 강하고 큰 그런 문화라고 생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작아서 그런가 이렇게 먹기도 좀 편하고 가장 많이 접하는 것들이 작은 생선들인데 거기에 우리 제주 역사랑 문화가 있었다는 네. 것도 몰랐네요. 예.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또 다음 키워드도 만나볼까요? 보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보전. 제주의 식탁은 무엇을 지켜내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제주 전통 음식을 공부한 지 한 10년이 좀 넘었는데요. 그 10년 사이에도 제주의 식탁이라는 범주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제주 식탁과 10년 전의 제주 식탁에, 그러니까 일반 집에서 보는 밥상에 올라가는 음식들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것만큼은 좀 지켜가고 싶어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음식들이 조금 많아요. 그런 것들은 거의 보면 지금의 할머니들이 거의 다 꼭 붙들어매고 있는 그런 음식들이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뭐 북발이라는 생선은 이제 저희가 보진 못했겠지만 저희가 집에서 옥돔국 이런 거 집에서 잘 안 끓여 먹잖아요. 뭐 물론 명절이나 제사 때는 끓이지만 그리고 각지기 조림, 뭐 고등어 구이 냄새 난다라고 생각해서 좀 집에서 안 하고 밖에서 사 먹어버려서 약간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주의 할머니들이 지켜왔던 제주 음식 조리법들이 이제는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감을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주에 지금 그래도 아직은 사라지고는 있지 않아요. 뭐 신다리도 마찬가지고 뭐 생선뿐만 아니고 뭐 만홍지 같은 것도 이런 것들도 아직은 그래도 있어서 이 지켜지고 있는 그 할머니들이 아직은 그래도 갖고 이제 있는 이 식탁에 있는 음식들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소중함을 느끼고 이걸 좀 지켜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아무리 이거 제주 음식 소중하니까 이거 지켜야 돼요. 보존해야 되니까 기록으로 남겨놔야 돼요. 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주도가 언제부터 기록 문화였어요? 할머니 세대부터 입과 입으로 전해진 문화잖아요. 그러면 저보다도 누가 하셔야겠어요. 네, 우리가 선생님들이 해야죠. 네, 예. 우리 다 같이 해야 되는 문화여서요. 저는 우리 할머니들이 지켜온 이 문화를 식탁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역시 마찬가지로 잘 모아둬서 더 어린 친구들한테 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맛을 우리 다 같이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약속하고 가실래요? 네. 근데 진짜 맞는 말씀이시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너무 음식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 제주 음식들 많이 사라져가고 있고 그 전통 음식들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김진경 소장님뿐만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식탁을 좀 지켜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김진경 소장님께 박수 보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